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정남입니다. 오늘 엔젤 리더스 포럼에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하게 돼가지고 반갑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뒤면은 벤처투자촉진법이 시행이 되죠. 18년 2월 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한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헤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투자자의 경계선은 허물고 투자 자율성을 높입니다. 이게 이번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한 문장으로 말한 내용인데요. 벤처 투자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죠. 이 다양한 주체들의 업무 영역이 있어가지고 어떤 경계선을 많이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또는 업무 의무 투자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낮춰가지고 투자 자율성을 높인 것이 이번에 만든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왜 벤처 투자 촉진법이 나오게 됐는지 그 입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벤처 투자 촉진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벤처 투자 촉진법 제정 이후에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투자 촉진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벤처 투자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시장 중심으로 법령이 2006년도부터 이 자본시장법이 통합이 돼가지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등 다양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86년도에 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97년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있는 내용들이 벤처 투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은 내용이 좀 복잡하고 또 상이한 규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이 부재됐다는 이유. 두 번째로 공급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벤처 생태계에서 어떠한 기업의 자생력 강화보다는 어떤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입 장벽이 높았고 또 투자 제도도 다양한 선진국의 여러 제도들이 반영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 대상의 규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핀테크 같은 경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산업에서 이 P2P를 대부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신산업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법에 반영하는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18년 1월 달에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었는데요. 벤처기업 인증을 민간 중심으로 하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 촉진법을 만들어서 벤처 투자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내용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벤처 투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해서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 벤처 펀드의 자율성을 좀 보장해서 더 많은 민간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자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로 초기 중소 벤처 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므로 이런 초기 중소 벤처 기업이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자는 게 있었고요. 네 번째로 투자 제도가 복잡하고
민간에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는 체계화가 필요하다라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회의에 2월 달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내일 모레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자촉진법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중소기업 창업법에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그리고 창업기획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고요. 벤처기업법에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벤처투자촉진법에는 총 5개의 주체가 있고요. 그 주체들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전문 개인 투자자, 두 번째가 개인 투자조합, 세 번째가 창업기획자, 네 번째가 창업투자회사, 다섯 번째가 벤처투자조합, 여섯 번째가 모태펀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기존에는 전문 개인 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없었습니다. 이번 투자촉진법을 만들면서 전문 개인 투자자의 중요성이 부각이 돼가지고 하나의 투자 영역으로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법 안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던 전문 엔젤이 이번에 만든 벤처투자촉진법에는 당당하게 투자 주체로서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복잡한 규제가 있어서 벤처 캐피탈의 진입 장벽이 높았지만 이번 바뀐 법에는 일괄된 규제로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투자 대상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뭐뭐 안 된다. 예를 들어 금융 및 보험업 안 된다. 부동산업 안 된다. 숙박업 안 된다. 이런 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안 된다. 이렇게 10것식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이번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사행산업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네거티브식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이프, 즉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을 도입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창업기획자의 본계적 투자만 부분이 고시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벤처투자촉진법에는 법 내용에 투자 방식의 하나로서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이프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무에 대한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요. 창투사들이 만들었던 창업투자회사 KVF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합의 40% 이상을 의무 투자를 해야 됐습니다. 각 조합별로 또 40% 이상을 지켜야 되는 게 기존의 법이었다면은 이번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전체 총 운영 자산의 40%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각각 조합이 20%, 20%, 20% 그리고 한 개의 다른 조합이 100% 그래서 전체 총 운영 자산이 40% 이상을 지킨다 하면은 의무 투자 비율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주체에 있어서 LCC 즉 유한 책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모태 출자의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모태 출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모태 출자 없이도 민간에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건전성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투사 수준의 건전성 감독이 새롭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분야별로 좀 더 전문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전문 개인 투자자하고 창업 기획자 그리고 개인 투자 조합으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창투사라든지 벤처 투자 조합 같은 VC 좀
관련된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 개인 투자자, 기존에는 확인제였죠. 2년마다 확인을 받아서 또 다음에 또 더 전문 엔젤이 되고 싶으면 재신청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제 벤처 투자 촉진법에서는 등록제로 바뀝니다. 어떠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계속 등록제로서 전문 개인 투자자로 인정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기존의 전문 개인 투자자의 위상이 이 새로운 법에서는 이 초기 창업 투자 시장에서 주체로서 그리고 전문 개인 투자자와 창업 기획자가 이 시장을 이끌어 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확인제에서 등록제로 좀 더 위상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준을 보겠는데요. 신청 기준은 똑같습니다. 투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창업 벤처 기업의 1억 원 이상 투자 실적을 보유하면 되고요. 그리고 경력 자격 조건도 창투사 등에서 투자 심사 업무 이상 2년 이상 경력 등 13가지였는데 경력 자격 조건은 조금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투자 심사 업무를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됐지만 이제 새로운 법에서는 투자 심사 업무 2년 또는 투자 관련 업무, 유사한 업무를 3년 이상 했으면은 그 신청 기준의 경력 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법에서는 투자 의무라는 게 생겼습니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창업 벤처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해야 되는 투자 의무가 생겼는데요. 투자 의무의 기준은 처음에 등록 이후 3년, 6년, 9년, 12년 이렇게 3년마다 그 시점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나름대로 전문 개인 투자자의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 개인 투자자가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제도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시행된 엔젤 플러스 부분도 올해는 좀 더 예산과 그리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문 개인 투자자의 혜택을 주는 반면 또 책임도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고의 의무라든지 과태료 부분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투자 의무에 3년마다 1억 원 이상 투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의 반기별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투자 실적이라든지 또는 신청 기준의 변경 사항 등 그런 것들을 반기별로 정기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그 경력 조건이 바뀌었을 경우, 운영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수시 보고를 월별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투자 조합인데요. 두 페이지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결성 주체, 즉 GP죠. 그러니까 GP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 내용은 없는데 GP가 그러니까 창업 기획자가 GP인 경우에는 좀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업 기획자이면서 창투사를 겸용하는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또 LLC라든지 신기사 이런 겸용하는 창업 기획자는 GP로서 참여할 수가 없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창투사와 LLC를 겸용하는 창업 기획자도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P, 즉 상호 출자자인데요. 상호 출자자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인 창업 기획자가 창투사, LLC, 신기사일 경우에는 신기사 겸용 시에는 불가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제한 없이
창업기획자가 겸용할 경우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인일 경우에 창업기획자가 지피인 조합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49%까지 출자가 가능하게 했었는데, 이번 법에서는 창업기획자에게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게 허용을 해가지고 일반 법인인 경우에는 창업기획자가 지피인 조합에 한해서 30% 이내만 출자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합 운영은 출자금 1억 원 이상, 한자금액 100만 원 이상, 조합원 수 49인 이하, 존속기간 5년 이상, 이런 기준은 종전과 같습니다. 여기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투자 비율입니다. 예전에는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면은 창업자 또는 벤처 기업에 100% 투자를 했어야 됐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자 및 벤처 기업에게 50% 이상을 투자하고 그 나머지는 자율입니다. 개인 투자 조합 지피가 자율스럽게 중견기업이나 상장 법인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상장 법인에 투자할 경우에는 10%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국사채 등이 있었지만, 세이프, 즉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일 방식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 제한인데요. 행위 제한은 기존과 같습니다. 다만 예외 신설을 하나 두었는데요. 조합 자산의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조합원 전원 동의 시에는 행위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서도 좀 결산서 미제출이라든지 업무 운영 상황 미보고 시 등 좀 약간 강화되는 부분이 있었고, 금액도 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 상향 부분은 개인 투자 조합뿐만 아니라 창업기획자, 창투사, 벤처투자 조합 다 같은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같은 경우에는 행위 제한 위반이라든지 등록 요건 미준수 시에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록 취소 단계를 가졌지만, 이전 법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제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제재위원회에서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록 취소들을 단계별로 그렇게 또 처분 기준도 구체화해서 위반 행위별로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의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기획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좀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선발, 보육, 투자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은 선발하는 방법이 창업자 선발 대회, 공정한 방법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선발 기준 및 선발 절차를 마련해서 선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육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개념상 사무실 제공이었지만 보육 공간이라는 제공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시설 규모는 기존과 같이 기준이 없고요. 시설 보유 방법이 기존에는 소유와 임대차 계약이었지만 요즘 공유 오피스 등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공유 오피스 등과의 협약도 인정하는 걸 바뀌었습니다. 보육 거리도 기존에는 어떤 거리에 대한 기준은 없었지만 동일 광역시 도내 원칙, 다만 전문 인력 상주 등에 대한 예의 인정이 있습니다. 장비 보유나 보육 기간에 대한 어떠한 그 기준도 다 없어졌고요. 투자도 기존에는 기간이 미설정됐지만 3년 내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최소 투자 금액도 1천만 원 이상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투자 비율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자본금과 개투조합의 출자 비율을 합해서 50% 이상 투자를 해야 됐지만, 개정법에서는 각각 자본금에서 40% 이상, 개인 투자 조합에서 50% 이상, 벤투 조합에서 40% 이상,
각각 투자 비율 의무를 지키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 조건부 인수 계약도 공개적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 투자도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등록 요건은 기존에는 자본금 1억 이런 내용들은 다 같지만 종전 외에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위해서 준법 감시인 1인 이상을 두는 것이 등록 요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투자조합은 개인 투자조합과 벤처 투자조합 두 개 다 만들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인 출자일 경우에 49% 가능한 것을 30% 가능하게, 그리고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를 50% 이상 투자하면 되는 걸 바뀌었고요. 벤처 투자 조합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크게 바뀐 건데 조합 결성 금액의 1%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은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조합을 5개 만들면은 총 500억의 조합이 되니까 5억의 자본금을 있을 경우에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은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이고요. 자본 잠식률이 50% 미만이어야 됩니다. 어떤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내용이 부분이 좀 강화됐는데요. 관리 차원에서 행위 제한이라는 것이 기존에 없었지만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창투사에 준하는, 창투사가 벤처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준하는 행위 제한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 행위, 또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 비정상적인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등 12가지가 들어왔고요. 과태료 부분도 기존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결산서, 공시 등 이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 부과했던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대 3천만 원까지는 똑같이 개인 투자조와 창투사, 창업기획자 다 똑같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지사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1차, 2차, 3차 이런 단계로 등록지사를 갖지만 제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재위원회에서 경고, 시정명령, 업무일부 정지, 등록취소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제재위원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창투사, 벤처 투자조합 다 같은 룰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투사, 그 다음에 창투사 2장, 근데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창투사에서는 종전과 등록 요건은 같지만 세이프 방식이 도입됐다는 것, 투자 방법으로 됐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행위 제한에서는 여러 가지의 제한이 있었지만 이 예외 사항으로 벤투조와 사모펀드 전담 운용사의 투자 허용이라든지 또 건물에 있어서 연면적 10% 이상을 업무용 사용 등 조건을 갖춘 경우 소유 허용이라든지 이런 투자 허용 조건이 좀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 조합도 두 페이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크게 바뀌었다는 것은 출자금이 20억 원 이상, 그 존속 기간은 같고요. 그리고 GP로서 창업기획자와 한국벤처투자도 결성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GP로서의 유한회사 요건으로는 부채 비율 200% 미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행위 제한도 여러 가지 안 된다는 것이 있지만 정보통신 기술 활용이라든지 금융 서비스업을 할 경우에는 조합 투자 허용 이런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벤처투자촉진법에서는 창업기획자가 어떤 임원의 어떤 그 건조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임원 요건을 좀 강화한 부분이 있고, 직무 관련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손실 보전 금지, 한국 벤처 투자 법정 기관화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벤처 캐피탈의 미래와 혁신이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자율성, 그리고 민간 중심으로 벤처 투자가 선순환되고 또 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신속한 대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8월 5일날 벤처투자 촉진법 관련해서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진행을 했었죠.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오늘은 좀 요약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유튜브에도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투자자님께서도 접속을 하고 계셔서 일단은 저희가 구름에 접속하신 투자자님 분들 먼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능하다고 하면 유튜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투자자님 중에서 벤처투자 촉진법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희가 유튜브 질문 바로 받아도 될까요? 네, 지금 질문이 많이 올려져 있는데 어떤 질문부터 답변을 좀 해볼까요? 지금 일단 질문 좀 읽으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내용이 좀 많이 올려져 있는 것 중에 창업기획자의 등록 요건에 준법 감시인이 필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요? 일단 요 말씀드리면은 아까 준법 감시인 1인 이상을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준법 감시인은 회사의 임원이나 또는 직원 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비정규직이라든지 단기 근로자는 제외가 되고요. 기존 직원 중에서 선정을 하면은 됩니다. 즉, 전문 엔젤이 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 있는 감사분도 이렇게 정보 감시인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혹시 비상근 직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비상근 직원은 기간제 근로제법에 의해 가지고 단기간 기간제 분들이어서 어떤 준법 감시인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미정님 답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어떤 것 좀 볼까요? 질문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 투자 조합과 개인 투자 조합의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과 그 기대 효과가 궁금합니다. 개인 투자 조합은 기존에 100% 창업자와 벤처 기업에 투자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GP의 투자의 다양성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게끔 50%만 의무를 지키면은 나머지 50%는 자율적으로 기존 상장사도 할 수 있고 또 외국인 회사도 할 수 있고 다양성을 좀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 조합은 기존의 창업지원법에 있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과 그리고 벤처촉진법에 있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법이 벤처투자조합입니다. 20억의 자본금을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앞으로 엔젤협회하고 VC협회하고 엑셀협회한테 지금까지 많이 받았던 Q&A가 있습니다. 네. 그 Q&A를 정리를 해가지고 협회를 통해서 공지를 할 테니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궁금한 사항이 좀 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저희가 전달을 받게 되면 저희가 뭐 공지사항 이런 데 띄울 테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공지를 띄워놓고 해서 네. 지금 이거 하나씩 대응하기에는 너무 많으시죠? 좀 많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지금 Q&A를 준비를 해놓은 게 한 50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8월 5일 날 저희가 이 설명회를 했을 때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올린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고 그 외에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엔젤협회한테 또 질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모아서 이 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원래 30분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약간 시간이 추가돼서 혹시 마지막으로 여기서 유튜브 질문 하나만 더 받아도 괜찮을까요? 또 질문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받는 게 어떨까? 개인 사업자로 업력 8년 차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신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주위에 적격 매칭 앤드 자격을 보유한 분들이 저희 신규 법인에 투자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회사에 투자는 자유입니다. 뭐 이 사람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하는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그 법인으로서 자유스럽게 투자 유치를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이 법에서와는 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법이 바뀌기 전에는 뭐 전문 엔젤 투자자라고 예. 저희가 이제 불렀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용어 자체가 전문 개인 투자자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교육이라던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확인증 이런 거 나올 때도 용어 자체가 전문 엔젤 투자자에서 전문 개인 투자자로 바뀌어서 저희도 교육도 진행하고 확인증도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도 자체가 네. 전문 엔젤의 말은 없어졌습니다. 전문 개인 투자자고요. 네.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이제 외래어는 다 빠지는 걸로. 그래서 엑셀레이터도 빠지고 창업 기획자로 바뀐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또 투자자분들 전문 엔젤 투자자님께서 계셔서 그런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갖고 계시고 이제 새롭게 개정을 새롭게 재발급을 받을 때는 이제 새롭게 바뀐 용어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 엔젤 확인 받으신 분들은 굳이 바꾸실 필요 없고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증 자체에 조금 이제 나는 전문 개인 투자자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요청 시에 바꿔드리면 드립니다.